정부의 의욕적인 밸류업 마케팅에도 우리 주식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달이 넘도록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찾아 투자 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 기자, 뭔가 반갑지 않은 기록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죠?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천억 원 가량 순매도했는데요. 지난달 3일 이후에 26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네. 이로써 지난 2022년 세운 역대 최장 기간 순매도 기록을 새로 쓰게 됐고 이 기간 순매도 규모는 11조 원에 달합니다. 증권업계 안팎에선 엔비디아로의 HBM3 공급이 지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공급 가능성도 낮게 보는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뼈아픈 건 이 기술력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구심이 시작됐다는 점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좀 국면 전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가 그 밸류에이션, 즉 삼성전자가 비싸서가 아니라 기술력에 대한 의문 때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때문에 주가가 역사적 저점에 있다는 분석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은 1.1배 수준으로 10년 평균치보다 낮습니다. 겉으로는 주가가 싸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과거 평균은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1등을 달리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삼성이 앞으로 HBM 분야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하지 못하면 결코 현재 주가 수준이 싸다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외국인이 삼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엔비디아로 결국 HBM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대장주를 팔고 우리 시장을 떠나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 국장 탈출 움직임, 이 현장에서도 좀 감지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좀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감지가 됐는데요. 3분기에 일단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강남 지역에 있는 증권사 지점 3곳의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PB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국내 주식이 장기 투자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투자자 사이에서 매우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간 투자하면 지금 수익률이 낮게 나올 정도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것이 투자자들이 떠나는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잠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는 신규로 투자를 하러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미국 증시를 선호를 하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매도 시점을 잘 잡지 않으면 이게 수익을 실현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실제 주요국 증시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을 5년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은 우리나라, 즉 삼성전자가 꼴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만의 TSMC로 5년 전보다 주가가 260%나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지금 미국의 애플, 또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일본 도요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네, 역사적인 통계로 볼 때 장기 투자에 부적합하다며 우리 시장을 떠나는 투자들 붙잡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좀 뭐라도 해봐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좀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투자자가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꼽힙니다. 네. 예를 들어서 1년 혹은 그 이상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배당 소득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데요. 현재는 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14%를 과세하고 만약에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집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2030이 해외로 나간다. 그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단기에서 장기 투자로 어떤 전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게 국내에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분명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큰데요. 지금은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만 과세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장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금투세라는 새로운 과세로 세부담이 늘어나면
국장 탈출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은 과세보다는 증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시점입니다. 네, 이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떨어질 땐 왕창, 오를 땐 찔끔 오른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 없이는 이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